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아마 여러 답변이 있겠지만 회의를 진짜 많이 하실 겁니다. 뭐 회사에 따라 어떤 회사냐, 뭐 어떤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냐, 어떤 직무냐와 무관하게 회의라는 거를 꽤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어차피 회사는 여러 사람의 여러 부문들이 모여서 협업을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회의 중에는 진짜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회의, 그런 회의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원칙적인 회의가 되겠죠. 이제 뭐 그런 회의도 있지만 뭔가 소위 말하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뭔가 새로운 거 계속 뭔가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내는 회의 진짜 힘들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말도 이제 발언 기회를 얻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회의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일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회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회의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죠. 그렇게 예전에는 이 회의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도 꽤나 많고, 그건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회사는 회의를 20분 이상 절대 안 한다더라. 앉아서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약간 늘어지기 때문에 서서 회의에서 빨리빨리 끝낸다더라.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나 그런 사안은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이런 회의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하는 회의도, 그 회의는 그대로 스트레스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약간 옵저버 같이 참관하는 회의도 딱히 이렇게 중요성가 없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재미도 없고 시간만 가고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이제 팀회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구매팀이다 보니까 공장, 이제 연구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마케팅 쪽 하고 이제 저희 구매 이렇게 네 부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모여서 이제 각 제품이 생산이 잘 되는지, 제품 생산하는데 원료 관련이나 판매 관련한 이슈는 없는지, 신제품이 뭐가 나올 건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회의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관련 부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모여서 하는 회의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는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회의에 참여도가 높죠.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예전에 이제 그 신제품 개발 회의 같은 거를 가면 아직 실질적으로 나한테 뭔가 업무에 프레셔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회의는 약간 조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슈 관련된 발생된 회의보다는 약간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라는 게 회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아마 회의 한 번도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정도로 회의는 굉장히 직장 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그런 일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의를 이제 참석을 하고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런 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회의를 참석을 하고 진행을 할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평판은 굉장히 바닥을 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게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각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팀도 많고 이게 다 여기저기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안 좋은 이야기나 평판 같은 거는 굉장히 빨리 파급이 그러니까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회의 시간에 회의를 할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조심해야 될 요거 두 개만 좀 피하셔도 회의 관련해서 이렇게 말 나올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직급과나 연차랑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지각입니다. 늦는 거죠, 회의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회의 같은 경우, 팀 4명, 5명, 많아봐야 6, 7명 정도 되니까 팀회의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팀회의 합시다. 이런 회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반드시 그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좀 늦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회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여러 팀의 사람들이 오는 회의, 이런 회의에서 만약에 늦었다. 아마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늦어보신 경험이 아니라 늦는 사람이 있는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늦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이 회의에 권한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제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차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당사자다. 늦게 온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없이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참석한 사람은 짜증이 나죠. 왜냐? 회의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회의도 있지만 약간 시간적인 그 텀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늦게 온다는 얘기는 회의가 늦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할 일 많잖아요. 회의 말고도. 그런데 늦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저 사람은 이 회의에 대한 관심도 없구나.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또는 아니 지만 바쁜가. 나도 바쁜데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일 때문에 늦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실드 쳐주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됩니다. 진짜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나아요. 특히 그렇게 많이들 늦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 내가 근무하는 데는 5층인데 회의실은 8층, 9층이다. 이럴 때 늦으면 더 싫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코앞인데 늦어? 그러니까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게 확 바뀌는 게 엄청난 사건 때문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좀 저 사람 나쁘지 않은 것 같아라고 했더라도 회의 시간 한두 번 늦는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기본은 시간 관념이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더 회의, 특히 다른 팀, 다른 부서 사람들과 같이 하는 회의는 절대로 늦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회의 때마다 노트를 가져가건 랩탑을 가져가건 이제 뭔가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가죠. 근데 가끔 핸드폰 하나 딱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스마트해요. 그래서 이런 랩탑이나 자료 안 봐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떤 걸 질문을 해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많지 않다기보다 찾기 힘들죠. 정말로.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오늘 무슨 수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는데 핸드폰 들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칠판에 뭐를 쓸지, 뭐 어떤 식으로 수업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딱히 필요한 필기구는 없어도 됩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실제로 내가 뭔가를 적어서 기록에 남기고 이 역할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거고 그 사람이 나중에 다 적어서 공유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약간 보여주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누구는 딱 앉아서 핸드폰 딱 앞에 놓고 이렇게 맨손으로 앉아 있는 사람, 누군가는 랩탑을 켜서 뭔가를 열심히 쓰는 사람, 누군가는 노트에 뭔가를 계속 기입하는 사람, 적는 사람. 당신이 이제 회의 주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세 명의 사람을 보고 업무 역량이 비슷하다고 감안을 하면 그래도 요 랩탑이든 쓰는 사람이든 이 사람은 나에게 기본적인 주의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셋 중에 집중력 좋은 사람이 집중을 잘하고 더 연관성이 높은 사람이 집중을 잘하겠지만 그만큼 이때로는 실질보다 보여주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정말 아무것도 안 갖고 온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진행이 되고 질문을 들어가다 보면 질문의 깊이가 깊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봤고요. 그러면 되게 이제 소위 말해서 분위기도 이상하고 뻘쭘해지는 거죠. 다 말씀드릴게요. 라고 이제 그 핸드폰 들고 온 사람한테 막 뭔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못 해요. 그럼 회의 분위기 어떻겠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못 해요. 그럼 회의가 지속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언제 또 나를 어떻게 또 잡을 거예요. 힘들게. 짜증만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뭐 예의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의에 나는 굉장히 이제 좀 집중하고 여기 이 회의에서 뭔가를 얻어가고 잘 진행이 돼서 결과를 좋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하셔도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회의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좀 일이 바빠도 핸드폰 좀 적게 보고 누군가 이제 발언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이제 좀 주의를 집중을 하고 그 사람 말을 경청을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만 지켜도 솔직히 회사에서 평가가 그렇게 박하게 나올 확률은 매우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평가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평판도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회의 주제를 관통하는 막 엄청나게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을 막 딱딱 던지면서 막 회의를 이끌어가고 주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회의에서 내가 손해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늦으시면 안 되고 회의 내용을 입력할 필기 도구나 랩탑 정도는 필수적으로
좀 가지고 가셔서 회의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